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 일반 12번째 영상입니다. 대상은 1학년 5반, 출석 체크 학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레포트는 12-학번입니다. 그러면 이 앞전 시간과 계속해서 상태랑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에서 연력학적 상태량 사이의 관계는 간단한 방정식으로 나타내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표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상태량들을 표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표 형태를 배우기 전에 새로운 상태량이 나옵니다. 이건 엔탈피인데, 엔탈피는 조합 상태량,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과 최적 에너지를 합쳐놓은 게 엔탈피입니다. 엔탈피는 개방기에서 아주 유용하게 쓴 예예요. 자, 지금 비운 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표 A-4는 온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게 T가 포화 온도, 이건 포화 압력입니다. 이건 포화 비체죠. 포화 증기 비체죠. 이건 포화 수 비체죠. 포화 증기 비체죠. 포화액의 비체적, 이건 포화 증기의 비체적. 그러면 뉴G에서 뉴F를 빼는 게 뭔가요? 그 차이가 포화 증기에서 포화수를 뺀 비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95도가 포화 온도가 95도일 때 그때 포화 압력은 84.609kPa이라는 얘기죠.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은 서로 간의 정석 관계라고 했죠. 자, 압력이 상승하면 포화 온도도 상승하고, 압력이 하강하면 포화 온도도 하강한다고 그랬죠. 이 시간에. 그러면 포화액 증기혼합물입니다. 포화액 증기혼합물은 그림 여기서 보시면 P뉴선대에 보면 여기가 임계점, 이게 포화액선, 이게 포화 증기선입니다. 이쪽은 압축 영역, 이건 포화액 증기 혼합물, 이건 증기 영역이라고 했죠. 자, 아까 방금 앞전에 볼 때는 어떻게 이 부분에 우리가 비체적이나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 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하냐? 포화액 증기 혼합물 영역은 알려면 일단 건도로 알아야 합니다. 건도는 정의가 전체 양분의 증기량이 얼마인가, 즉 0과 1 사이 같죠. 0과 1 사이. 건도가 0인 부분은 포화액선 이 부분이고, 건도가 1일 때는 얘기면 포화 증기선 이 라인입니다. 자, 0과 1 사이입니다. 0은 포화 수고, 1은 포화 증기. 그래서 우리가 건도가 만약에 0.5인 비체적을 알고 싶으면 그때의 포화수의 비체적 찾고, 플러스 여기다가 0.5 곱하기 포화 증기에서 포화수를 뺀 비체적을 곱해서 더해주면 0.5일 때의 비체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지적을 알고 싶으면 이 지점에 알았으면 여기까지 포화수 비체적 플러스 여기까지를 더해주면 여기까지를 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이 점까지 포화 비체적 플러스 여기까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과열증기입니다. 아까 과열증기는 아까 이게 인계점 이 지점이 포화 증기선이니까 이 지점을 알고 싶죠. 자, 과열증기는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 온도보다 낮을 때, 포화 온도도 낮으면 어떻게 돼요? 끓기 시작하겠죠. 다른 것은 주어지는 압력이 주어지는 압력에서 포화 온도보다 더 높을 때, 또는 비체적일 때는 주어지는 압력이나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 증기 비체적보다 더 클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압력이나 온도에서 포화 증기 내부 에너지보다 더 클 때, 주어지는 압력이나 온도에서 포화 증기 엔탈피보다 더 클 때, 그때를 과열증기라고 합니다. 단지 다 큰데 이 부분만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 압력보다 낮을 때 이 부분만 낮고 전부 다 높을 때. 압축액은 또 반대죠. 압축액은 한 가지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 압력보다 높을 때, 아까 과열증기하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낮습니다.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 온도보다 낮을 때, 주어지는 압력이나 온도보다 포화 비체적보다 낮을 때, 주어지는 압력과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 내부 에너지보다 낮을 때, 주어지는 온도와 압력에서 엔탈피가 포화 엔탈피보다 낮을 때, 이때 다 압축액으로 취급합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는 말대로 어떻게 해요? 이상기체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체, 이상기체 또는 안전가스라고 합니다. 온도와 압력, 비체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상태랑 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상태랑 표가 없을 때, 만약에 압력과 온도를 알면 그때 비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압력과 온도, 비체적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제조건이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 P뉴는 RT. 이건 R은 기체상수요. 이건 M은 몰 질량이요. 일반 기체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체를 이상기체로 취급할 것인가? 이 그림은 온도와 이건 비체적 관계입니다. 여기가 지금 인계점이고 포화 X선, 포화 증기선입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쓸 때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여기가 0.1, 0, 0.1, 0, 0.5 이 숫자는 실제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적용했을 때의 상태량과 표에서 찾는 상태량 차이의 퍼센트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0이면 거의 같다는 얘기고 오차 범위가 0.1%, 1.6, 0.0 표시면 여기 보시면 일정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력이 상승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차 범위 7.6, 25.7, 16.7, 49.5, 152.7% 오차율이 크죠. 이렇게 이제 분홍색 부분 이쪽 부분 어떻게 돼요? 오차율이 거의 0점대죠. 일반 기체들, 결론은 뭐냐면 일반 기체라도 어떻게 해요?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상태량을 구해도 실제 표에 찾는 표하고 오차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체에도
일반 기체라도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상태량을 구해도 실제 표와 관계, 표가 오차가 0.5, 0.0%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압력이 높고 임계점이 다다를 때, 임계의 높은 압력이 다다를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상태량을 구하면 실제 표 계산한 거하고 오차가 때로는 56.2%, 152% 나온다. 그러면 공기저하. 공기저하 문제에서 수증기. 공기저하는 대부분 어떻게? 대기압 상태에서 사용하죠. 압력이 매우 낮을 때는 어떻게?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높을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는 근본적으로 오차가 없이 이상기체로 취급한다. 그러나 증기온동성, 고온, 고압일 때는 어떻게 돼? 아까 고온, 고압일 때는 오차가 있죠. 수증기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일에 관련된 얘기. 자, 경계 일에 나오는 자, 그림 4-1을 볼까요? 이건 지금 밀폐계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은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열이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가스 분자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어떻게 될까요? 이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피스톤을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 이 점선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겠죠. 그렇죠? 자, moving. 이동 경계와 관련된 일은 보통 뭐라고 한다? 경계일이라고 한다. 이 경계가 확장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이동 경계와 관련된 일은 경계일이라고 한다. 경계. 또 한 가지요. 자, 그림 4-2를 보면 자, 피스톤에 의해서 피스톤이 미소량 ds만큼 움직이도록 힘이 가해지면 기체는 델타 wp만큼 미소 일을 한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피스톤이 이만큼 ds만큼 밀어나는 이 기체가 어떻게 될까? 그만큼 팽창을 해야 할 겁니다. 이동 경계일. 피스톤과 실린더 기구 내에서 기체의 팽창이나 압축과 관련된 일이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준평형과정, 준안정과정, 준평형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아주 느린 과정을 그때 준평형과정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그때 설명할 때도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팽창시키려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촘촘하게 분자들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의한 압력과 여기의 압력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압력을 같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느리게 밀고 나면 전체적인 압력은 같으면서 이게 피스톤이 밀린다고 그랬죠.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될까? 이 P는 일정한 상수고 최적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밖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 자, 우리가 평형 과정을 배웠을 때 모든 자연계에서는 평형이 깨지면 평형을 맞추러 간다고 그랬죠. 그 맞추러 가는 것을 과정 하나가 경로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뭐냐면 자, 평형 상태가 깨서 평형을 맞추러 가는데 이건 뭐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적이 변화 생긴다. 최적이 늘으면 뭐라 할까요? 경계의 일이고, 그리고 팽창의 일이고, 최적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의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네요. 이 WB가 포지티브는 어떻게 되게 팽창. 그 다음에 이 WB가 네거티브면 압축이다. 자, 2장에서도 배웠을 때 열과 일의 방향성을 했을 때 일은 내부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해주면 플러스라고 했죠. 자,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일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내부로 이러면 이게 팽창이고 플러스고, 자, 일이 이렇게 들으면 마이너스 압축이 되죠. 그때 과정은 뭐야? 줌 평형 과정. 걔가 항상 거의 평형을 유지되는 동안. 자, 이건 이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화 과정. 아주 느린 과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아주 느리게 서서히 내려오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야 이게 적분이 되니까요. 자, 이 PV 선도를 PV 선도를 아까 피스톤 2를 PV 선도로 나타낸 거죠. 자, 아주 준평형 과정이니까 아주 느리게 가면 실제로 이 압력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죠. 우리가 미적분 공부하실 때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압력이 거의 일정하게 보니까 요 전체 요 면적은 뭐가 될까요? 1의 양이나 마찬가지죠. PV 선도의 과정에서 나타낸 곡선 밑에 면적은 밀폐계가 주음 평형 팽창 과정이나 압축 과정 동안 행해진 일의 크기나 같다. 자, 그림 4-5를 보시면 PV 선도입니다. 자, 1은 경로 함수라고 그랬죠. 자, 1번에서 2번을 왔을 때 A 경로로 가냐, B 경로로 가냐, C 경로로 가냐. 즉 아까 1의 양은 요 면적이라고 그랬죠. 면적이니까 A로 갔을 때가 제일 크고 C로 갔을 때가 제일 적을 때죠. 그러니까 어떤 계가 사이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서 1번을 왔을 때 1번에서 A로 갔다가 2번에서 C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만큼, 즉 이만큼의 일을 쓸 수가 있겠죠. 자, 1은 경로함수니까 2번에서 A 경로로 와서 1번에서 B 경로로 가면 이만큼의 일을 만들어내고 이만큼 일을 소비하면 결국은 이만큼 일을 갖다 쓰는 거죠. 유용한 일로. 이것을 정리일이라고 하죠. 정리일. 그러니까 우리가 증기원동소 터빈에서 2번에서 A, B 경로로 가면 이만큼 일을 만들고 1번에서 B 경로로 가는 것은 뭘까요? 펌프나 컴프레서, 일을 소비하는 장치에 이만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만큼을 유용한 일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한번 나왔는데요. 밀폐기에 대한 에너지 평형말씨. 자, 에너지는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는 결국 계 내에 남아있는 에너지라고 하죠. 밀폐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질량에 의한 질량 이동은 없고 단지 에너지 이동만 있으니까 열과 일에 대한 에너지 정리 에너지는 계 내에 남아있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변화율이 되고 변화율이 일정한 경우는 도트 값이 있죠. 시간 단위 질량당. 그래서 아까 이거
일반적인 밀폐기에 있을 때는 Q인 들어오는 열 나가는 에너지 플러스 E를 만들어내는 거 들어오는 에너지 1 마이너스 델타 E고, 만약에 고정계 같으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부 에너지만 남고 단위 질량당 미분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자, 정압 과정에서 팽창이나 압축 과정의 에너지 평형입니다. 자, 밀폐계에서 팽창이나 압축 과정. 자, 밀폐계는 자, 질량에 대한 이동이 없으니까 in-4우 델타 E 내부 에너지. 여기가 지금 Q, W,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미미하니까 거의 0으로 보면 결국 이렇게 되고, 이 W가 뭐가 될까요? WB는 경계일입니다. 경계일이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이 식이 되면 이것은 아까 조합 상태량인 엔탈피가 되겠죠. H1 이게 H2가 되고 H1이 되겠죠. 만약에 경계일이 없으면 결국은 이 항은 없습니다. 자, 비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림 4-17을 보면, 자, 철 1kg 있고 물 1kg 있습니다. 똑같이 10도씩 올리려면 철은 4.5kg이 필요하고 물은 41.8kg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게 바로 철은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0.45kJ이 필요하고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4.18kJ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 그걸 바로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은 질량이 온도 1도씩 오르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근데 비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정적 비열은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을 헬륨 기체의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은 3.12와 5.19가 됩니다. 왜 정압 비열이 더 크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밀폐계가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물질이 1도씩 높이고 1kg 있고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1kg 있고 내가 온도를 1도씩 높이려면 3.12가 필요합니다. 헬륨 기체는 3.12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피스톤이 이만큼 증가되게 하려면 정압 과정에서 이건 엔탈피니까 5.19 3.12보다 5.19가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 후에 이렇게 팽창이 되어야 하니까 경계일이 있으니까 5.19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고 내부 에너지는 최적이 일정한 상태니까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만큼 3.12가 필요하고 3.12가 충족된 후에 5.19에서 3.12를 빼면 약 2.07만큼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림 피그 4-21은 뭘 뜻하냐면 물질의 비열은 온도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300K에서 301K, 1000K에서 1001K 똑같이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0.728 아니면 0.855 만큼 차이가 있다는데 거의 300도에서 1000, 700도 차이지만 비열 차이는 거의 0.1 정도 되죠. 거의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비열은 온도의 함수지만 거의 일정하다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및 엔탈피입니다. 이상기체. 주일이라는 사람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온도의 함수라는 것을 즉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면 온도도 변한다. 이합전 시간과 이번 레포트는 엔탈피 정의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종류를 조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